딸의 결혼을 앞두고 가진 상견례.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님, 혹시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께서도 저를 알아보신 거 아닌가요? 저는 아버님께서 그때 사랑하셨던 분의 아들입니다. 뭐라고? 은지야, 미안해. 나는 너의 이복 오빠야.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이게 정말이야? 준호 씨가 내 오빠라는 게 정말이야? 은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35년 동안 숨겨온 남편의 비밀이 우리 딸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효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35년 가까이 이어온 습관이었죠. 옆에서 잠든 남편 성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이른 아침, 효수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효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고 가게 문을 열어 동네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일과였죠. 반찬 가게는 효순과 성우가 결혼 초부터 함께 일궈낸 터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노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맛집이 되었죠. 효순의 손맛을 믿고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효순이 직접 담근 김치와 각종 밑반찬들은 동네에서 유명했죠. 새콤달콤한 깍두기, 아삭아삭한 무말랭이, 진하고 깊은 맛의 된장찌개용 멸치 육수까지 모든 것이 효순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났네? 성우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편안한 모습이었죠. 성우는 효순보다 5살 많았지만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반찬가게 일을 도우며 무거운 것들을 나르고 새벽 시장에서 장을 보는 일을 담당해 왔거든요. 오늘 은지가 상견례 날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효수는 밥솥 뚜껑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윤기나고 찰지게 익은 것이 오늘따라 더욱 맛있어 보였죠. 성우는 효순의 어깨를 살짝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다니 정말 시간이 빠르네.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32이야. 기저귀 갈아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효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은지는 효순 부부의 자랑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부모에게 늘 효도하는 딸이었죠.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명절 때면 선물도 잊지 않고 준비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준호라고 했지? 은지가 소개해준 그 사람. 참 인상이 좋더라. 성우가 말했어요. 은지가 정말 좋아하더라. 나이도 비슷하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한다고 하던데 우리 은지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효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은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온 은지를 보니 효순의 마음도 환해졌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은지는 더욱 밝아 보였죠. 화장도 예전보다 신경 써서 하고 옷차림도 한층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은지는 두 팔을 벌려 부모를 안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죠.
우리 딸 요즘 더 예뻐진 것 같네. 사랑의 힘인가? 얼굴에 꽃이 피었네. 성우가 농담하자 은지는 얼굴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아빠, 부끄럽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은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상견례 날짜 정해야 해요. 준호 오빠도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다 빨리 만나 뵙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 상견례는 언제 하면 좋을까? 우리는 언제든 괜찮으니까 준호 부모님 시간에 맞추자. 어디서 만날 건지도 정해야 하고. 은지는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준호 오빠 부모님도 그날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소는 시내 한정식 집으로 잡을게요. 좋지, 좋아. 이제 우리 은지가 시집가네. 준호가 정말 듬직하더라. 키도 크고 인상도 반듯하고. 성우의 말에 효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와 효순은 한 달 전 은지와 준호가 가게에 찾아와 만난 적이 있었어요. 바쁜 시간이라 잠깐 인사를 나누고 몇 마디 나눈 게 전부였지만 준호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떠올라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효수는 거울 앞에서 한복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찬 모습이 단아해 보였죠.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여보, 준비됐어요? 효순이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진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조금 들떠 보였죠. 준호의 가족을 만난다고 하니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응, 됐어. 성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침부터 거의 말이 없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효수는 그저 사위를 처음 만나는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시내에 있는 산정이라는 전통 한정식 음식점이었습니다. 2층에 있는 개별룸에서 상견례를 갖기로 했죠. 은지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셨어요. 은지가 입구에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은지의 모습이 한층 우아해 보였죠. 옆에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갈한 인상에 밝은 미소를 지은 모습이 호감형이었죠. 효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지난번보다 더 잘생겨졌네요. 반가워요. 하지만 성우는 준호를 바라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효수는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일단 상황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네. 성우는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2층 별실로 올라가자 이미 준호의 부모님이 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건장한 체격의 60대 중반 남성이었고 어머니는 단아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준호 아버지 박정수입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김영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도 정중하게 인사했죠. 양가 부모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통 한식당 별실은 분위기가 고급스러웠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죠. 은지와 준호는 손을 꼭 잡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군이 인상이 참 좋네요. 우리 은지 잘 부탁드립니다. 효순이 미소 지으며 인사하자 준호의 부모님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희야말로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만나서 고맙죠. 준호가 은지양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요. 준호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성우는 계속 손을 떨며 술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효순이 남편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눈짓했지만 성우는 정신이 없는 듯 보였죠. 결혼 날짜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나요? 준호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내년 봄쯤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효순이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준호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은지의 아버지 성우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 순간 성우가 갑자기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소리와 함께 술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죠. 아, 죄송합니다. 성우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준호가 재빨리 휴지를 가져와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효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준호의 말투가 뭔가 이상했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저를 알아보신 거 아닌가요? 순간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지가 이상하다는 듯이 준호를 바라봤고 준호의 아버지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효수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무슨 소리야?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젊은 시절 경주에 계셨던 적이 있으시죠? 35년 전쯤에요. 성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효순도 무슨 일인지 감을 잡기 시작했죠. 경주. 그곳은 성우가 결혼하기 몇 달 전 출장을 갔던 곳이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그때 사랑하셨던 분의 아들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 은지는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봤죠. 효수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준호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나도 오늘까지 몰랐어. 결과를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아버님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 나는 너희. 그만해. 성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하지만 준호는 끝까지 말을 마쳤습니다. 나는 너의 이복 오빠야, 은지야. 그 순간 은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효수는 현기증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죠. 상견례 자리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 저 그동안 제 친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을 피하셨는데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효수는 남편을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해봐요. 성우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화기애애했던 상견례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방 안의 정적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말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죠. 나는 너의 이복 오빠야, 은지야. 이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은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죠.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지야,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만약 알았다면 절대 너를 사랑하지 않았을 거야. 준호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준호의 아버지 박정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준호의 어머니 김영희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죠. 준호는 숨을 고르며 진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말씀해 주세요. 제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께서 경주에서 일하실 때 만나신 그분이 바로. 준호가 성우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시죠? 김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준호야, 이런 자리에서 왜 이런 말을. 효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당장 설명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성우는 고개를 들어 효순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절망이 가득했죠. 효순아, 나는. 아빠. 은지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이야? 준호 씨가 내 오빠라는 게 정말이야? 성우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 순간 은지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은지를 잡으려고 했지만 은지는 그의 손을 뿌리쳤죠.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고. 은지의 비명 같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김영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효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효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30여 년 전, 저는 경주에 있는 호텔에서 일했어요. 그때 성호 씨가 출장으로 자주 오셨고, 저희는. 그만해요. 효순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성우가 젊었을 때 경주 출장 중 김영희와 몇 번 관계를 맺었고 그 사이에서 준호가 태어났던 것이죠. 성우는 이미 효순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영희가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김영희 역시 남편이 있는 상태였기에 아이가 생겼을 때 박정수의 아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며 기억에서 잊혀져 갔죠. 준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저희 아버지와 닮은 부분이 너무 없다는 걸 느꼈어요. 대학생이 되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가 아니었죠.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더니 경주에서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면서 어머니가 너무 죄책감에 힘들어 하셔서 그냥 묻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반찬 가게에서 아버님을 보고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왠지 끌린다고 해야 하나? 사실 며칠 전 은지 부모님 댁에 은지를 데려다 주고 나오면서 욕실에서 아버님의 칫솔을 가져와서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결과가 나왔어요. 저도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될 줄은. 은지는 벽에 기대어 서서 오열했습니다. 나 어떻게 해?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 오빠라니? 난 이제 어떻게 살아? 효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딸의 고통을 보는 것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죠.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효순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우는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준호가 내 아들인 줄 몰랐다고.
그런데 아까 준호가 나를 쳐다보는데 나도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어. 만약 알았다면 뭘 어쨌겠어? 효순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바람을 피운 건 변하지 않잖아.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은 것도. 준호의 아버지 박정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잠깐, 그럼 준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인가? 영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사실 평생 비밀로 하고 살고 싶었어요. 이제 준호의 아버지까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 넘게 친아들로 여기며 키운 준호가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방 안은 완전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충격과 고통에 휩싸여 있었죠. 행복한 상견례는 온 가족의 비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은지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을 수 없어. 집에 갈 거야. 은지야, 잠깐. 준호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은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효순도 일어서며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우리도 집에 가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평생의 죄책감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죠. 준호는 혼자 남아 오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화기애애했던 상견례 자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효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고 성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은지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등이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지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고 곧이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죠. 은지야. 효순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효순은 성우를 마주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늙어 보였죠. 마치 하루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설명해봐요. 효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5년 동안 나를 속이고 살았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어쩔 수 없다고? 효순이 비웃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효순아, 들어봐. 그때 나는 경주에서 몇 달씩 프로젝트 일을 했잖아. 혼자서 외롭고 힘들었어.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만났고. 성우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효순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만해요. 변명 같은 건 듣고 싶지 않아요. 나도 혼자 당신만 기다리며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그런데 나는 바람 안 피웠어요. 성우는 고개를 떨굽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에요? 효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은지의 방에서 더 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효순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이틀 후 소문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가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흘렸던 것이죠. 아마도 식당 직원이나 다른 손님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효순 씨네 딸이 이복 오빠랑 사귀었다면서요? 어머, 정말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성우 씨가 젊었을 때 바람을 피웠나 봐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반찬 가게까지 들려왔습니다. 효순이 가게 문을 열었지만 평소와는 달리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죠. 어서 오세요. 효순이 인사해도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금방 나가버렸습니다. 단골 고객이었던 김할머니마저도 평소보다 차가운 반응을 보였죠. 효순 씨, 참 안 됐네요. 딸이 그런 일을 당하다니. 김할머니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효수는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죠. 35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가게로 왔습니다. 효순아, 오늘은 문을 닫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요? 효순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5명도 안 왔는데요.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그들 가족을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효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죠. 모든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은지가 방에서 나와 효순을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효순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은지야, 엄마도 몰랐어. 엄마도 피해자야. 효순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피해자라고요? 엄마는 35년 동안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떡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 오빠라니. 은지의 목소리는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효수는 성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제는 서로가 낯선 사람 같았죠. 정성우, 당신이 나한테 평생 이런 짓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효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이렇게 마주칠 줄은 미처 몰랐다.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이 그 여자와 관계를 맺은 것도, 아이를 만든 것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부녀하고? 효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나도 준호가 내 아들인 줄 몰랐어. 영희도 임신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고 나는 서울로 올라와서 당신과 결혼했잖아. 그럼 그 여자가 당신 아이를 혼자 키웠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무책임함이 이제 와서 온 가족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저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동네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효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은지의 방에서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효순이 급히 달려가 보니 은지가 거울을 깨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은지야. 효순이 딸을 안으려고 했지만 은지는 밀어냈습니다. 다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은지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온 것이죠. 그의 얼굴도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은지야, 나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은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은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효수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있었죠. 남편에 대한 배신감, 딸의 고통,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들어오자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은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준호를 노려봤죠. 왜 왔어? 내가 보기 싫다고 했잖아. 은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은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은지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몰랐다고? 그게 중요해? 은지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우리가 1년 넘게 사귀면서 키스하고 포옹하고 그런 게 다 죄였다는 말이야. 효수는 딸의 말을 듣고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연인으로서 나눈 모든 친밀한 순간들이 이제는 금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은지야, 우리는 그때 모르고 한 일이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잖아. 준호가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오빠랑 사귄 변태 여자라고 할 거야. 성우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버지. 준호가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이었죠. 정말 저를 모르셨던 건가요? 나는 정말 몰랐어. 그 사람이 임신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사실 이름도 잊고 살았어. 성우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효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혼자서 35년 동안 아이를 키웠다는 말이네요. 당신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말이에요. 그 순간 은지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다 됐어. 나는 이 집에서 1시간도 더 있을 수 없어. 은지야, 어디 가려고? 효순이 놀라며 딸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모르겠어.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멀리 떠날 거야. 은지가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효수는 급히 은지의 방으로 따라갔죠. 은지야, 진정해. 효순이 애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엄마는 내 기분을 알아요? 은지가 옷가지들을 가방에 마구 집어넣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 오빠였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은지야. 준호가 방 앞에서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지 마. 절대 들어오지 마. 은지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효수는 딸을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지는 이미 감정이 극한 상태에 다다른 것 같았죠. 엄마, 내 인생은 망했어. 이런 상황에서 난 앞으로 살아가야 해요? 은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당연히 힘들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효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는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나 여기서 못 살겠어요. 사람들 시선도 견딜 수 없고 준호 씨 얼굴도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은지야, 그래도 어디 가는지는 말해줘야지. 효순이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저 혼자 알아서 할 거예요. 은지가 효순의 손을 뿌리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막아섰습니다. 은지야, 제발 이러지 마. 우리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해결 방법이라고? 은지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남매라는 사실을 바꿀 수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냐고? 그렇지만 준호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은지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끝이라고. 은지가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은지야. 효순이 뒤따라 나갔지만 은지는 이미 택시를 잡아 타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효순은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딸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효수는 경찰서를 뛰어다녔습니다. 은지가 가출했다고 신고했지만 성인이라서 바로 수색에 나설 수는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가출한 건데 도와주세요. 효순이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성인의 가출은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관이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효수는 성우와 준호를 마주했습니다. 둘 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보였죠. 다 당신들 때문이야. 효순이 두 사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 딸이 집을 나갔어.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준호도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도 그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은지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나가세요. 당신도 우리 가족한테는 재앙이에요. 효순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효순과 성우만이 텅 빈 집에 남았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은지가 가출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죠. 효순 씨네 딸이 집을 나갔다면서요? 그럴 만하죠. 그런 일을 당했는데 참 안 됐네요. 부모가 잘못한 걸로 딸이 고생하고 효수는 가게도 제대로 열 수 없었습니다. 딸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했죠. 성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효수나,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성우가 말을 걸었지만 효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은지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효수는 딸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은지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죠. 휴대폰도 꺼져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날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반찬 가게에는 아예 손님이 오지 않았고 효수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딸에 대한 걱정, 그리고 사회적 체면까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죠. 은지가 집을 나간 지 나흘째 되던 날 효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안부가 걱정되어 미칠 것 같았죠. 휴대폰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은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효순이 급히 나가보니 준호가 은지를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죠. 은지는 몇 일새 만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은지야. 효순이 딸을 끌어안으려 했지만 은지는 여전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은지를 찾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어디에 있었던 거야? 효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친구 집에 있었어요. 민지 집에서. 효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딸이 안전한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준호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저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성우가 거실에서 나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모든 건 내 잘못이지. 준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제게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이제 알았으니 다시는 다가가지 않겠습니다. 은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은지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넘게 사랑했던 감정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은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효수는 두 젊은이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진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준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우리는. 그래, 맞아. 은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빠와 동생이니까. 그 순간의 정적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효수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준호 오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해? 효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의 절박함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은지야, 너도 알잖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효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은지가 가슴을 쥐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말을 안 들어. 준호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은지야. 하지만 우리가 견뎌야 해. 성우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젊었을 때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효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성우 씨, 효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은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일어나요. 효순이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은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 잘못도 아닌 건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누구 탓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효수는 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이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준호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잔인한 운명이지만 받아들여야 해요. 운명? 은지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말이 지금 무슨 소용이야? 준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효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젊은 두 사람의 절박함에 마음이 아팠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금기를 어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은지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효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어. 모르겠다고요? 은지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였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너희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알겠고 효순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이미 끝났잖아.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다고. 효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도 가슴 아팠거든요. 두 젊은이의 고통을 보면서 동시에 사회의 금기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얘들아, 효순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은지와 준호가 동시에 효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 줄기 희망이 보였죠. 하지만 효순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건 아니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 말에 다시 절망이 두 사람의 얼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효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은지와 준호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옆에서 성호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효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지야, 준호 씨, 그리고 당신도. 효순이 식탁에 앉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진지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은지는 여전히 부어있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먼저 당신부터 시작하세요. 효순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숨겨온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보세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35년 전, 나는 35이었어. 경주에서 건설 프로젝트 일을 맡았는데 한 달에 몇 번씩 경주에 내려가야 했지. 효수는 조용히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때 영희를 만났어. 호텔에서 일하는 30살 여자였지. 처음에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정도였어. 성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냥? 효순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그 여자를 사랑했어. 영희가 결혼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때는 정말 사랑했었어. 성우가 고개를 들어 효순을 바라봤습니다. 효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다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성우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와야 했어. 영희는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효순이와 약혼한 상태였어. 그래서 그냥 버리고 온 거예요? 준호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나는 바보였어. 책임지지 못할 관계를 만들고 아이가 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어. 성우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효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영희가 말해주지 않았거든. 아마도 나를 붙잡기 싫어서였을 거야. 성우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효순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당신은 두 여자를 모두 배신한 거네요. 그 여자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나에게는 거짓말을 했고. 효순아. 성우가 애원하는 듯 불렀지만 효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결국 다 아빠 때문이잖아요. 아빠가 그 여자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준호 씨도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은지야. 효순이 딸을 말렸습니다. 왜요? 틀린 말이에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제대로 살았다면 나는 지금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야, 나를 원망해도 돼.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하지 마. 은지가 준호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나는 준호 씨를 원망할 수 없어. 당신도 피해자니까. 효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은지가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준호도 내가 챙기고 효순이와 은지에게도 평생 사죄하며 살겠어. 책임진다고요? 효순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아요? 준호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해외로 떠나겠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모두에게 상처만 될 것 같아요. 해외로? 은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영어도 할 수 있고 직장도 해외 지사로 정근 요청할 수 있어요. 준호의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은지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갈래. 나도 해외로 갈 거야. 은지야, 안 돼. 효순이 딸을 말렸습니다. 왜 안 돼요? 나도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야, 우리가 함께 가면 안 돼. 그럼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해외로 떠날게요. 여기선 숨조차 쉴 수 없으니까요.
효수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지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 나는 여기서 못 살겠어요. 사람들 시선도 견딜 수 없고 준호 씨를 보면서도 살 수 없어요. 은지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우리가 함께 가면 함께 가는 게 아니야. 은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각자 다른 나라로 가는 거야. 하지만 둘 다 이곳을 떠나는 거지. 효수는 딸의 말에 절망했습니다. 결국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성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어. 효순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우리 가족에게 평생의 상처예요. 하지만 이 아이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순 없어. 이젠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죠. 가족회의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진짜 결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앞날을 준비하고 있었죠. 은지는 해외 취업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고 준호도 회사에 해외 발령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효수는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저 캐나다로 가기로 했어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구가 토론토에서 일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순의 가슴이 메었습니다. 딸을 멀리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은지야, 정말 가야겠니? 효순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으면 저도 모든 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도 같은 시기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호주로 가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시드니 지사 발령을 승인해 주었어요. 효수는 두 젊은이가 서로 다른 대륙으로 떠난다는 사실의 안도감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은지의 출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효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지가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은지야,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유일한 바람이야. 효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도 공항에 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출국장에서 각각 떠나는 것이었죠. 두 사람은 멀리서 서로를 바라봤지만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은지가 출국장을 지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준호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서로의 눈에는 사랑과 작별의 아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말이죠. 몇 달이 지난 후 효수는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죠. 효순 씨,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다시 가게를 여셨네요. 동네 아주머니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효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는 게 뭔지. 저희 어른들이 죄 지은 건데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네요.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성우와의 관계는 여전히 미묘했습니다. 함께 살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죠. 하지만 효수는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느 날 저녁 효순이 물었습니다. 나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
너와 은지 그리고 준호에게. 성우의 답변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속죄보다는 앞으로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효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달 후 은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엄마, 저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아직도 가끔 힘들지만 이곳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효수는 딸의 편지를 읽으며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딸이 새로운 환경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준호에게서도 가끔 소식이 왔습니다. 성우를 통해서였지만 호주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어느 날 효수는 동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금기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도 이제 내 몫이구나. 사람들은 여전히 가끔 수군거렸지만 효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했죠. 반찬 가게도 조금씩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효순의 진솔한 모습과 변하지 않는 음식 맛 때문에 단골들이 다시 찾아왔거든요. 효순 씨, 김치 맛은 정말 최고예요. 김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효순도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은지는 캐나다에서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착하고 든든한 사람이라고 했죠. 준호도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지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성우가 전해주었죠. 효수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두 젊은이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아. 효순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매여 살지도 않았죠.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효순 가족의 이야기를 잊어갔습니다. 새로운 이야깃거리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죠. 효순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금기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도 이제 내 몫이구나. 그녀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현재를 지배하지는 않았죠. 효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